여러분들, 요새 에콰도르의 경제 상황도 마탱이가 같죠? 블룸버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콰도르가 1년 내에 벗어날 확률 약 20% 이상입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그 순위가 4등이나 된다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진짜 어질어질한 게요, 1년 내에 디폴트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아작이난 에콰도르입니다. 이 에콰도르 형님들의 전적도 오지게 화려한 게 2008년에도 이미 디폴트 선언 때리고 채무 불이행을 한 적이 있고요. 이미 전적이 있어. 2020년에도 코로나 직격탄 얻어맞고 디폴트를 또 선언했단 말이죠. 이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요, 에콰도르는 IMF에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콰도르가 코로나 이놈 새끼들 때문에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졌다 아닙니까? IMF 형님들 제발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에콰도르는 이미 2020년에 65억 달러를 IMF에서 긴급자금으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도대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에콰도르의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아주 쉽고 재밌게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여러분들이 에콰도르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셔야 될게요, 이 나라의 위치가 남미에 있고 대한민국의 약 3배 정도 크기 되는 게 에콰도르거든요. 이 나라의 경제로 말할 것 같으면요, 나름 기름이 콸콸 쏟아지는 산유국이라는 겁니다. 남미에서 기름하면 빠질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요 에콰도르가 남미에서는 산바따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석유가 나오는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에콰도르는 석유 산업 빼놓고는 시체급이에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에콰도르에선요, 석유 산업 하나가 에콰도르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 정부의 세금 수입 약 30% 이상이 이 석유 산업에서 나옵니다. 뭔가 과도하게 석유에 몰빵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나라엔 원유가 넘쳐나고 있고 해외에선 우리 에콰도르의 원유를 사주고 있는데 이것만 갖다 팔아도 그냥 개꿀 장사 아닙니까? 에콰도르에선요, 석유 산업이 과도하게 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저기 이웃나라 베네수엘라랑 비슷해요. 석유 산업이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같고요. 근데 에콰도르는 베네수엘라랑 급이 다른 게요, 도저히 비빌 수 없는 티어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아시겠지만 전세계 탑티어급입니다. 그 양이 약 3천억 배럴이 넘어요. 진짜 막 찌찌가 웅장해지지. 이거에 비해서 에콰도르의 원유 매장량 약 100억 배럴이 겨우 넘습니다. 물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보다는 낫지만 베네수엘라랑 비교해보면 30분의 1이에요 에게 형씨 그냥 닥치고 어서 석유나 캐 라는 말을 에콰도르가 들을 정도라는 거죠. 아무튼 에콰도르도 석유 파는 거 말고는 특별히 내놓을 만한 산업이 없습니다. 기업들은 기술 개발이나 혁신의 의지가 없고 국민들은 노동 의욕이 없어가지고요, 국가는 돈을 벌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더더욱이 문제는요, 에콰도르 석유의 품질이 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질료라고 해가지고 석유에 막 이물질이 많이 껴있습니다. 막 석유가 꾸덕꾸덕해요, 기름이. 근데 에콰도르는 이 꾸덕꾸덕한 중질유를 아주 맑고 써먹을 수 있는 기름으로 바꿔서 팔아야 좀 돈을 많이 먹겠죠. 이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에콰도르한테는 정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콰도르가 이 정제 기술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름 에콰도르가 원유도 많은데 이 정제 기술만큼은 해외 석유 기업들한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콰도르가 찐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뭐냐면요, 에콰도르의 수출 1순위 품목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원유인데요, 거꾸로 에콰도르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수입 1순위 품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정제유예요. 아주 그냥 어질어질하죠. 크게 보면은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그 돈으로 다시 기름을 사와야 되는 현실이죠. 에콰도르 정부가 어떻게든 정제 기술을 배워보겠다고 안간 힘은 써보고 있지만요, 아직 역부족입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없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 에콰도르란 나라가요, 2008년, 2020년에 디폴트한 것도 모자라서요, 앞으로 1년 내에 디폴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에콰도르의 경제가 지금 얼마나 너덜너덜해진 거냐? 역시 가장 심각한 게 부채 수준입니다. 줄여도 줄어들지 않는 게 또 빚더미거든. 에콰도르의 국가 부채는 솔직합니다. 믿고 보는 우상향 차트, 내 자산 그래프였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다시피 에콰도르의 국가 부채는 순전히 증가만 했습니다. 단 5년 사이에 국가 부채가 40%나 불어났으면 혼란합니다. 진짜 말 다 했죠. 이거하고 맞물려서요, 국가 부채가 많다는 건 곧 원금하고 이자 갚느라고 이 정부의 허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에콰도르의 정부 예산, 이 차트를 보시면 어질어질합니다.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막 줄줄 흘러내리는 게 보여요. 2012년 이후로 에콰도르의 적자 폭이 아찔합니다. 2018, 2019까지는 마이너스 3%대였는데 2020년엔 마이너스 8.9%, 적자가 조금 오지긴 하죠. 뭐 빚이 많다는 건 알겠는데요, 에콰도르 정부의 공공부채 금액은 2021년을 기준으로 600억 달러를 찍었거든요. 2021년 기준 에콰도르의 GDP가 약 1000억 달러인데 대충 비교해봐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약 60%에 달하는 겁니다. 원래 에콰도르의 법이 허용하는 공공부채의 규모가요, GDP 대비 40%란 말이에요. 여기 줄 딱 그어보면은 이 선은 넘어서는 안 돼 라고는 했지만 2017년부터 에콰도르는 이 40%라는 선을 넘을랑 말랑 하다가 2021년부터 확실하게 60%대를 찍으면서 진짜 선 시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으니까요, 에콰도르란 나라의 신용 등급 당연히 같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에콰도르의 신용 등급을요, 디폴트 우려가 큰 등급으로 강등 때려버렸습니다. 아까 전에 에콰도르가 아무리 정제 산업을 키워보고 싶어도요, 정작 국가의 신용 등급이 막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수준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발이나 한번 담가 보겠습니까? 디폴트도 하는 마당에 외국인 직접 투자금을 받기에는 진짜 절대 불가능하죠. 현재 이 에콰도르와 신용 등급이 동급인 나라는요, 디폴트가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 벨리즈, 아르헨티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신용 등급이 지옥까지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에콰도르의 또 다른 경제 지표를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이랑 기준금리인데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볼 생각에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려요. 분명히 남미 근처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만 봐도 인플레가 막 80%를 뚫을 정도고 베네수엘라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막 수십만 %씩 하잖아요. 그러면 2022년 에콰도르의 물가 상승률은 대체 얼마냐? 자, 여기 보시면 위쪽에 없고 저 아래 요상하게도 2022년 에콰도르의 인플레이션율이 3%대밖에 안 찍힙니다. 뭔가 이상은 하겠지만 이게 현실인 게요, 에콰도르에는 이 나라만의 화폐, 그니까 에콰도르의 법정 화폐가 없습니다.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에콰도르에는 수크레화라는 화폐를 사용하긴 했었는데요, 새천년부터는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법정 화폐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결심인 게 안정적인 화폐를 가져다 씀으로써 인플레이션에서는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고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에콰도르의 인플레이션은 매년 세 자릿수까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미국하고 동기화 시켜 놨으니까 물가 상승률 아무리 높아봐야 한 자리 숫자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3%대를 찍은 겁니다. 그런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었던 건요, 2022년 한 해 동안 달러의 힘이 그냥 막강해져서 킹달러가 됐다는 겁니다. 달러로 된 부채를 갚자니 달러의 가치는 겁나 올라가 있고 똑같은 빚을 갚더라도 부채 상환 비용이 너무 증가한 상태라는 거예요. 에콰도르는 부채가 많았던 만큼 상환 비용은 더더욱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보통 카드사에서 하는 리볼빙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 단위로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국가 부채 중에서 약 14%만이 사회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된다고 하고요, 나머지 부채의 86%는 예전에 빌려온 빚을 갚느라고 누적된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진짜 매콤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에콰도르는 원래 빌린 돈을 훨씬 뛰어넘는 부채를 갚아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필요한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곳 IMF, 이 IMF도 에콰도르한테 매번 도움을 줬는데요, 현재 에콰도르는 IMF 10대 채무국 안에 들 정도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탑10 안에서 5위에 랭크되어 있죠. 남미에서는 파산의 대부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빌려온 돈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0년에 에콰도르가 IMF에서 65억 달러를 빌려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원래 IMF가 빈곤한 나라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요, 꼭 IMF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조건을 막 까다롭게 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기도 했고요. 이 에콰도르도 마찬가지로 2020년에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요구사항을 몇 가지 전달받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리얼로다가 노잼이니까 진짜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 번째,
번째가 세금 개혁으로 세수를 겁나게 늘릴 것, 두 번째가 유료 보조금 축소로 새 나가는 돈을 계속 아낄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IMF가 에콰도르한테 요구했던 사항은요, 별거 아닙니다. 쓸 만큼만 쓰고 벌 만큼만 벌어라, 이 단순한 얘기만 한 거예요. 2020년 에콰도르에 위기가 왔을 당시에요, 에콰도르 정부가 일단 돈이 급한데 발등에 불씨가 떨어졌는데 세세하게 살펴봤겠습니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돈부터 챙기려고 했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에 이 두 가지 사안이 아주 큰 문제로 번집니다. 에콰도르 정부가 IMF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2022년에 세금 인상 카드하고 유료 보조금 삭감을 진짜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긴축을 각 잡고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국민들이 반대하고 들고 일어섭니다. 아니, 여태까지 세금도 적게 걷고 기름 사는데 보조금도 따박따박 꽂아줬으면서 이제 와서 이 개꿀 복지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시위하겠어요 라고 해서 에콰도르 전역에 시위가 터진 거예요. 맨 처음 시위가 시작됐던 건 단순히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라버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그냥 감당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두가 다 겪었던 고통이에요. 이렇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에콰도르가 무지성으로 기분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 에콰도르가 정제유를 다시 수입해보고자 하니 전쟁 후에 이 기름값 진짜 시게 올라서 뒤통수가 얼얼하거든. 에콰도르는 2020년 이후에 계속해서 월 단위로 유가를 올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에콰도르 국민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기름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란 놈들은 유료 보조금을 없앤다고 하니까 부담이 됐겠죠. 미웠겠지.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시위가 오지게 벌어진 겁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유료 보조금을 없애면서 유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유가 보조금을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기름값을 아끼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산유국인데도 에콰도르는 기름값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요, 경유값은 갤런당 1.9달러, 휘발유는 2.55달러였거든요. 결국 시위대들은 에콰도르 정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휘발유 값이 2.55달러면 너무 높소. 더 2달러쯤 합시다 라면서 유가 보조금 삭감은커녕 더 늘려달라는 말이었어요. 2달러. 에콰도르 정부 입장에서야 절대 들어줄 수는 없는 거의 김두한 4달러급의 흥정이었지만요, 2달러. 결국 경유든 휘발유든 15센트씩 유가 보조금을 더 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게 또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시위대가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막 사망자까지 나오던 터라 정부가 한 수 굽혀준 거죠. 그래도 에콰도르 정부가 흥정은 참 잘하는 게요, 이 나라가 IMF한테만 돈을 빌려온 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중국 정부한테도 돈을 많이 빌려왔는데 에콰도르가 중국한테서 빌린 돈만 해도요, 약 11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에콰도르가 위기에 빠지니까 요 에콰도르 형님들이 협상을 또 오지게 잘해서 갚을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요. 중국 측에다가 갚을 돈을 깎아달라고 해서 얻어낸 금액이 대체 얼마냐? 자그마치 14억 달러나 됩니다. 오케이, 땡큐. 2025년까지 갚아야 될 돈 만기를 연장시키고 이자 비용까지 싹 없애버리면서 협상력 하나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거죠. 당장 12월 14일날 에콰도르 정부와 IMF 이사회가 만나서 또 협상을 진행하는데, 2020년에 긴급구제 자금으로 받았던 65억 달러 중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7억 달러, 요것도 또 어떻게 협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용이는 바보 멍청입니다.